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35분 동안 강의를 듣고 또 필기를 하느라 매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힘을 내서 한 10분 정도만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읽었던 오우가와 같은 시의 갈래를 우리가 시조라고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시조가 무엇이냐 라는 거를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책 필기. 자, 시조란 우리 고유의 정형시예요. 정형시. 정형시라는 거는 우리가 시의 갈래, 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들었다시피 형태가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형태가 있으면 정형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고, 형태가 없으면 자유롭다 해서 자유시라고 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정형시라는 거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다. 그리고 언제부터냐면 고려시대부터 거의 막 900년, 1000년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전성기를 거쳐.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최고 전성기였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창작이 되고 널리 불려지었던 그런 시이면서 노래였죠. 곡조할 때 그 조예요. 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창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형식, 기본형을 볼게요. 얘는 쓰면서 외우셔야 돼요. 3장 6구 45자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의 시조는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장을 각각 부르는 이름은 초장, 중장, 종장이에요. 초, 처음 초, 중, 가운데 중, 종, 끝 종이죠.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장, 세 번째 장의 첫 토막은 3글자로 고정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는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오우가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오우가의 제1수를 보시면, 자, 얘 1수라고 했죠. 한 수가 한 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세 줄이 시조 한 수인 거야. 한 편인 거야. 그럼 얘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단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세 줄이 있죠. 이 세 줄은요, 각각 하나의 장이라고 불러요. 장. 그래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를 그런데 1장, 2장, 3장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초장. 가운데 두 번째 줄 중장, 끝 종장. 이렇게 초중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의 장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길어 보이진 않지만 이 각각의 장은 또 두 덩어리로 크게 나뉘는데요. 네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의 단위로 끊어지는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 그래서 얘를 하나의 구라고 해요. 구. 자, 동산에 다루르니 그더우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렇게 각 장마다 2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자, 참고로 구라는 거는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이루면 하나의 의미를 갖는 말의 단위예요. 네벗이 몇이나 하니 얘네가 이제 여러 가지 어절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6구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45자라고 했죠? 45자. 저 글자 수가 45자라는 거야. 세볼래요, 한번? 자, 얘를 또 좀 더 한 번 더 나누면 읽는 단위를 별로 나눠볼게요. 네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그리고 글자 수를 세봅니다. 3, 5, 3, 4. 여러분은 교과서의 제1수 또는 제2수, 3수, 6수 아래에다가 써보시면 되겠어요. 동산에 다루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주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글자 수 세서 더해볼까요? 자, 3, 4, 3, 4, 3, 4, 7, 3, 21, 3, 5, 4, 4, 9, 10, 잠깐만. 9, 잠깐만요. 7, 글자 왜 더해지지가 않지, 지금 갑자기? 8, 8, 8, 8, 3, 24. 45자. 오, 정확하게 45자네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가 맞는지 한번 다시 밑에서 확인해보자. 제6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을 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먼저 세 줄로 이루어져 있죠. 초장, 중장, 종장 세 줄 맞지? 3장 이루어져 있고요. 자, 구로 따지면 당연히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작은 것이 높이 떴다. 만물을 다 비췄다.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있겠느냐. 보고도 말을 안 하네. 내 벗인가 하노라.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45자. 4, 4, 3, 4, 3, 3, 4, 4, 3, 5, 4, 3. 자, 더해봅니다. 4 몇 글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 6, 24, 3, 하나, 둘, 셋, 넷, 다섯, 3, 5, 15, 그리고 5가 하나 있었죠? 5. 자, 그러면은 20자, 44자. 선생님, 한 글자 모자라는데요? 아닌가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외라고 했어요. 내외. 45자에 거의 근접하다. 한 글자 아니나 한 글자 더 많거나 그 정도다. 3장 6구 45자라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 3장 6구 45자라는 그러한 형태는 아셨을 것 같고요. 종장의 첫 토막은 세 글자로 고정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봐서 종장의 첫 토막 두어라 세 글자죠. 자, 그리고 제6수에서 종장의 첫 토막 보고도 세 글자죠. 자, 반드시 봐봐요. 여기서 중간에 뜬금없이 5글자 나오기도 하고 3, 4, 3, 4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까 마지막 줄에 첫 토막은 첫 어절은 꼭 세 글자라는 거. 원칙 지켜지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시다. 자, 그리고 운율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 음수라는 거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로. 자, 볼까요? 글자 수를 보면 3, 5, 3, 4, 3, 4, 3, 4. 대체로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되죠. 그럼 3, 4조가 되는 거야. 3, 5, 4, 4. 4, 4, 3, 4, 3, 3, 4, 4. 대체로 네 글자, 네 글자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이런 데에서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글자 수, 음의 수가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을 음수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음보율이 있다고 했어요. 사음보의 음보율. 자, 음보라는 거는 그때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음보라는 거는 소리의 발걸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음보라는 거는 한 행을, 한 줄을 네 걸음으로 나누어서 읽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한 행이 몇 번으로, 몇 걸음으로 나누어서 읽게 되는지. 자, 끊어놓은 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때요? 응? 어때?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네 걸음 맞죠? 동산에 다루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네 걸음 맞죠? 그죠? 그래서 사음보의 음보율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자,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는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만 할게요. 자, 시조란 정의,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산작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향유층, 누가 쓰고 즐겼냐, 주로 양반, 사대부. 사대부는 이제 양반들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이상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도 썼고요. 이성계 기억나시죠? 이방원, 평민들도 썼고요. 여성들도 많이 썼어요.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조를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 즐기고 보내고 편지도 쓰고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충효, 충성이나 효도와 같은 유교적인 가치관을 담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우가처럼 자연에 대한 예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양한 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기르면 되는지에 대해 등등등등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시가 자유로운 주제가 있듯이 시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다시 한번 점검. 자, 이방원의 하여가 정몽주의 단신과 내가 시란 무엇인가 할 때 한 번씩 읽어줬었죠. 자, 이방원의 하여가는 3장으로 이루어진 시조죠. 자, 첫 번째 줄을 뭐라고 한다고? 초장이라고 한다고. 자, 그리고 이런들 어떠하면 여기까지 묶어서 하나의 구다. 저런들 어떠하리? 구. 999999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마지막 종장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종장의 첫 토막은 세 글자가 맞나요? 맞죠. 우리도. 다음 정몽주의 단신가도 이러한 형태를 똑같이 갖추면서 답가를 부른 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항구 100번 구져 죽어 두 번째 구 초장 가운데 중장 백골이 진토되어 하나의 구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의 구. 자, 마지막 종장의 첫 글자는 역시나 첫 토막은 역시나 세 글자다. 임양한 일편단 심이야 하나의 구, 가질줄이 있으랴 하나의 구.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태를 지닌 것이 평시조, 시조입니다. 그리고 음보, 몇 음보라고 했어? 한 행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사음보의 유격을 가지며 한 음보의 글자수, 한 번 끊어 읽는 그 단위의 글자수는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다. 맞죠? 3, 4, 3, 4, 3, 4, 3, 4, 4, 3, 5, 4, 4.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5 뭐예요? 3, 6, 4, 3, 얘 6 뭐예요? 일부러 변화를 주는 거야. 마지막 종장에서는. 대체로.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세 글자, 네 글자죠? 그 다음 어디에 첫음보? 그렇죠? 종장의 첫음보는 몇 글자로?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자, 시조에 대해서 이렇게 필기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다 배우신 겁니다. 자, 끝! 하기에 좀 아쉽기 때문에 자, 3분만 더. 자, 시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 이해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하나, 둘, 얘 두 개만 필기하세요. 시조의 종류. 물론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시면 좋아요. 방금 전에 봤던 3장, 6구, 45자와 같은 기본적인 시조를 우리는 평시조라고 불러요. 평범한 시조. 그런데 시조가 점점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시조, 노래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어시조라고 해서 초장, 중장 중 한 구가 매우 길어진 시.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이 갑자기 길어지는 거야. 그럼 말이 많아지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부분에 리듬감이 급해진단 말이야. 리듬감이 빨라지면서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어시조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제 조선 초기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사설시조까지 가요. 사설시조는 말이 매우 많다라는 뜻이야. 사설이 많다. 그래서 3장 중 2구 이상이 매우 길다는 건 엄청나게 시조에 쓰여있는 글이 매우 길어졌다는 거는 더 빨라졌다는 거야. 자, 음악이 얘들아 우리 60년대 70년대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발라드 같은 거 주로 부른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속도가 너희들이 느끼기에는 리듬감이 좀 느릴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올수록 느끼기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다고 느껴지지 않니? 마찬가지로 조선 초기와 후기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몇백 년간 노래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세 줄만 부르고 끝내기 너무 아쉬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오우가처럼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여러 편을 계속 모아가지고 연이어서 부르는 돌림노래 같은 그런 여러 편의 노래를 모은 시조를 만들었어. 그걸 보고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시조, 3장 6구 45자 평시조라고 부른다. 걔들이 오우가처럼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연시조가 되었다. 그것만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억시조, 사설시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세요. 자, 예를 한 편씩만 볼게요. 자, 황진이라는 최고의 시조 시인이 있죠. 조선시대의 기생인데요. 기생들도 당시에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시조를 쓰고 서로 간에 주고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이제 평시조의 예가 되겠죠?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자, 동짓달 그 동지 겨울 어느 절기죠. 밤이 매우 가장 긴 밤이 긴 날을 동지거든요. 자, 겨울밤 긴 밤에 한 허리를 그러니까 밤을 사람인 것처럼 허리를 빈대요. 요만큼을 잘라내서 이 밤이 너무 아껴서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봄이 왔을 때 그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숨겨놨다가 님 오신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밤에 굽이굽이 다시 펴서 밤을 길이를 늘리고 싶다. 우리 사랑을 더 길게 누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비유를 사용한 시조고요. 이런 게 이제 평시조고요. 그다음에 어시조는 이제 한 구가 굉장히 길어진 시조라고 했잖아요. 김인우라는 사람의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시조를 읽어볼게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 푸른 물이거든?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갑자기 너무 길어. 산수간에 나도 절로 그 중에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하리라. 그치? 절로절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게 마치 그 후크송의 그 후크처럼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산처럼 물처럼 산수간처럼 나도 절로 자연스럽게 저런 그냥 살아가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재밌는 어시조고요. 자, 마지막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조라고 했죠. 자, 읽어보시면 작자 미상이야.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평민들까지도 시조를 많이 쓰고 즐겨서 불렀다는 건데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지나 대문 나가 문지방 위에 뛰어올라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거무 희끗한 것이 서 있기에 저것이 님이구나. 자, 이게 초장이야. 엄청 길죠. 다음 버선버섯 품에 품고 님 신발 벗어 손에 쥐고 엎치락 뒤치락 허둥지둥거리며 진대 마른데 가리지 않고 후닥닥 건너가서 정겹게 말하려고 곁눈으로 힐끗 보니 작년 7월 13일에 벗겨 세워놓은 3대 이거는 식물이야 식물 3대가 완전히 날 속였구나. 중장 마지막 종장 두어라. 야, 종장의 첫 토막 세 글자는 꼭 지키고 있죠. 시조의 형태를 지키고 있는 거지. 밤이기망정인지 행여낮이었으면 남들 오기 뻔했구나. 자, 님이 온다고 하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막 뛰어갔어. 저 건너편 산에 보니까 뭐가 있어. 거무 희끗한 것이 서 있어. 너구나. 버선 벗고 신발도 벗고 막 허둥지둥 거리면서 진흙이 있는데 마른데 땅 가리지 않고 건너가서 정겹게 말하려고 옆에 가서 봤더니 작년에 말려놓은 3대라구나. 3대 이런 풀떼기였구나. 희끗희끗하길래 봤는데 두어라. 뒀다. 됐다. 밤이기망정이지. 밤이니까 나밖에 없었으니까 다행이었지. 낮에 남들이 봤으면은 되게 웃었겠다. 자, 이런 님에 대한 사랑과 그 희극적인 장면을 재미있게 시조로 풀어낸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시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조의 형식 3장 6, 9, 45자 여러 편의 시조를 묶어놓으면 연시조다. 5가는 연시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 시조는 고려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창작되는 고유의 전통적인 정형시다까지. 오늘은 시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의 형식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배웠던 오가 그리고 방금 공부한 시조 이 두 가지 내용 꼭 잘 기억하시고 필기 잘 하셔서 과제 제출까지 완료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